냉장고 속 독성이 3배 증가하는 이 음식들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여세요. 참기름, 고구마, 생강이 들어있습니까? 그럼 즉시 꺼내세요. 이 순간에도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15년간 생활 건강을 연구한 김혁수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음식들, 아무 생각 없이 냉장고에 넣는 그 음식들이 독으로 바뀝니다. 특히 50대 이상이라면 더욱 위험합니다. 당신의 냉장고가 병원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면 당신은 3가지를 얻습니다. 첫째, 냉장고에서 꺼내야 할 7가지 음식을 정확히 압니다. 둘째, 각 음식이 냉장고 안에서 어떻게 독으로 변하는지 그 과정을 이해합니다. 셋째, 올바른 보관법으로 건강을 지킵니다. 아직도 냉장고에 참기름 넣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이 영상 꼭 보여주세요. 68세 박영자 씨는 10년간 참기름을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지난해 간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원인은 냉장고에 보관한 음식이 만든 독성 물질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 당신의 집에서도 일어납니다. 오늘 알려드릴 7가지 음식만 제대로 보관하면 병원비가 반으로 줍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첫 번째 음식은 참기름입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 문을 열어보세요. 참기름 병이 보입니까? 그럼 즉시 꺼내셔야 합니다. 참기름을 냉장고에 넣으면 신선하게 보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반대입니다. 냉장고 안에서 참기름은 독으로 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냉장고 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습합니다. 문을 여닫을 때마다 외부 공기가 들어옵니다. 이 습기가 참기름병 안으로 조금씩 스며듭니다. 참기름 속 불포화 지방산이 이 습기와 만나면 산패가 시작됩니다. 산패라는 말 어렵게 느껴지시죠? 쉽게 말하면 기름이 썩는 겁니다. 썩은 기름에서는 과산화 지질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름은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물질이 간을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62세 최민수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최 씨는 매일 아침 나물에 참기름을 2숟가락씩 넣어 드십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죠? 참기름은 당연히 냉장고에 보관하십니다. 5년이 지난 어느 날 정기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간 수치가 정상의 3배입니다. 술도 안 드시는데 말이죠. 의사가 물어봅니다. 혹시 오래된 기름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최 씨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한 참기름이 문제였다는 걸 말입니다. 참기름뿐만 아닙니다. 냉장고에서 산패된 기름은 혈관 벽에도 쌓입니다. 동맥경화의 원인이 됩니다.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참기름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합니다. 싱크대 아래 찬장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병 입구를 깨끗이 닫고 꼭 닫습니다. 공기 접촉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셋째, 개봉 후 3개월 이내에 다 사용합니다. 아무리 잘 보관해도 시간이 지나면 산패됩니다. 작은 병으로 자주 사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참기름 냄새를 맡아보세요. 쿰쿰한 냄새가 나거나 맛이 씁쓸하면 즉시 버리십시오. 이미 산패가 시작된 겁니다. 건강을 위해 막는 참기름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에서 참기름을 꺼내세요. 두 번째 음식은 고구마입니다. 마트에서 고구마 사오시면 어디에 보관하십니까? 냉장고 야채칸에 넣으시죠? 그게 바로 큰 실수입니다. 고구마는 열대 지역에서 자란 작물입니다. 따뜻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냉장고의 차가운 온도는 고구마에게 충격을 줍니다. 이걸 냉해라고 부릅니다. 냉해를 입은 고구마는 겉보기엔 멀쩡해 보입니다. 하지만 속에서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세포가 손상되면서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솔라닌입니다. 감자싹에 있는 그 독소 들어보셨죠? 냉장 보관한 고구마에서도 똑같은 독소가 생깁니다. 솔라닌은 신경계를 공격합니다. 복통, 구토, 설사를 일으킵니다.
심하면 두통과 현기증까지 나타납니다. 57세 김순희 씨는 매일 아침 고구마를 쪄 드십니다. 다이어트도 하고 변비에도 좋다고 하셨죠. 당연히 고구마는 냉장고에 보관하십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식사 후마다 속이 메스껍고 배가 아픕니다. 처음엔 소화불량인 줄 아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계속됩니다. 병원을 찾아 여러 검사를 받습니다. 의사가 물어봅니다. 혹시 고구마를 냉장 보관하지 않으셨습니까? 최 씨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한 고구마가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걸 말입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고구마를 자세히 보세요. 표면에 검은 점진이 있습니까? 만졌을 때 물렁물렁합니까? 이미 냉해를 입은 겁니다. 그럼 고구마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실온에서 보관하되 세 가지를 꼭 지키세요. 첫째, 신문지나 종이로 하나씩 싸서 보관합니다. 습기를 적절히 유지해 주는 겁니다. 둘째, 통풍이 잘 되는 상자나 바구니에 담습니다. 공기가 통해야 오래 갑니다. 셋째,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둡니다. 적정 온도는 13도에서 15도 사이입니다. 이렇게만 보관하면 한 달은 거뜬히 갑니다. 냉장고에 넣는 것보다 훨씬 오래 신선하게 보관됩니다. 고구마는 따뜻한 곳을 좋아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냉장고는 고구마의 적입니다. 세 번째 음식은 생강입니다.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생강차 한 잔 드시죠.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냉장고에 보관한 생강은 이 효능을 완전히 잃습니다. 생강의 핵심 성분은 진저롤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작용은 간단합니다. 몸속 염증을 줄이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바로 이 진저롤이 냉장고 안에서 파괴됩니다. 생강은 뿌리 식물입니다. 땅 속에서 자랍니다. 차갑고 습한 환경에 매우 약합니다. 냉장고 안의 낮은 온도는 생강세포를 얼게 만듭니다. 세포가 얼면 진저롤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이상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효능은 이미 사라진 상태입니다. 65세 이철호 씨는 관절염으로 고생하십니다. 병원에서 소염제를 처방받지만 속이 쓰려서 먹기 힘듭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생강차를 드십니다. 생강은 냉장고 야채칸에 넣어두셨죠.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관절 통증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생강을 자세히 봅니다. 겉은 멀쩡한데 자르니 속이 물러져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생강의 효능이 다 사라진 겁니다. 냉장 보관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곰팡이가 쉽게 핍니다. 냉장고 안은 습도가 높습니다. 이 습기가 생강 표면에 맺힙니다. 곰팡이가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됩니다. 겉에 하얀 곰팡이가 보이면 이미 늦은 겁니다. 속까지 곰팡이 균사가 퍼져 있습니다. 그럼 생강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흙이 묻은 채로 신문지에 싸서 실온 보관합니다. 생강은 원래 흙 속에서 자라던 식물입니다. 흙이 적당한 습도를 유지해 줍니다. 둘째,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완전히 말린 후 밀폐 용기에 넣어 실온 보관합니다. 공기 접촉을 차단하는 겁니다. 생강 껍질에 주름이 생기거나 말랑해지면 효능이 떨어진 증거입니다. 단단하고 매끈한 생강만 사용하세요. 생강의 매운맛과 향이 강할수록 진저롤이 많습니다. 냉장고에 넣는 순간 이 귀한 성분이 사라집니다. 생강은 따뜻한 곳에 보관해야 효능을 지킵니다. 네 번째 음식은 단호박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 단호박 자주 드시죠? 혈당 조절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냉장고에 보관한 단호박은 오히려 혈당을 올립니다. 믿기 어렵지만 사실입니다. 단호박에는 전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전분이 냉장고의 낮은 온도를 만나면 구조가 바뀝니다. 저항성 전분에서 소화가 빠른 전분으로 변합니다. 쉽게 말하면 설탕처럼 빨리 흡수되는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원래 단호박은 천천히 소화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냉장 보관하면 이 장점이 사라집니다. 먹자마자 혈당이 확 오릅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치명적입니다. 61세 박정숙 씨는 5년 전 당뇨 진단을 받습니다.
의사가 권합니다. 흰쌀밥 대신 단호박을 드시라고요. 박 씨는 매일 아침 단호박을 쪄서 드십니다. 마트에서 단호박을 사면 당연히 냉장고에 넣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계속 높게 나옵니다. 단호박을 먹는데도 말이죠.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습니다. 의사가 당뇨약을 늘려야 한다고 합니다. 박 씨는 답답합니다. 이렇게 조심하는데 왜 혈당이 안 잡힐까요? 알고 보니 냉장고에 보관한 단호박이 문제입니다. 냉장 보관한 단호박의 당지수는 일반 단호박보다 30% 높습니다. 혈당을 낮추려고 먹는 음식이 오히려 혈당을 올립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냉장 보관한 단호박은 영양소도 파괴됩니다. 특히 베타캐로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단호박의 노란색을 만드는 이 성분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냉장고에서 이 귀한 영양소가 사라집니다. 그럼 단호박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통째로 산 단호박은 절대 냉장 보관하지 마세요.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면 됩니다. 베란다 그늘이나 싱크대 아래가 좋습니다. 이렇게 보관하면 한 달 이상 거뜬합니다. 자른 단호박은 어쩔 수 없이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3일 이내에 빨리 드세요. 씨와 속을 파내고 랩으로 꼭 싸서 보관합니다. 가능하면 자른 단호박은 한 번에 다 쪄서 냉동하는 게 낫습니다. 냉동은 냉장과 다릅니다. 급속 냉동하면 전분 구조 변화가 적습니다. 단호박은 당뇨에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잘못 보관하면 독이 됩니다. 5번째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집에 하나씩은 있으시죠? 건강 간식으로 매일 한 줌씩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혈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냉장고에 보관한 견과류는 정반대의 효과를 냅니다.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이 풍부합니다. 이 좋은 지방이 견과류의 핵심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냉장고에 넣으면 이 지방이 변질됩니다. 냉장고 문을 여닫을 때마다 온도가 변합니다. 차가웠다가 따뜻해졌다가를 반복합니다. 견과류 속 지방은 이 온도 변화에 매우 약합니다. 산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산패된 견과류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 벽에 나쁜 물질이 쌓입니다. 동맥경화가 시작됩니다.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위험이 커집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견과류가 오히려 심장을 위협하는 겁니다. 58세 정미란 씨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지만 부작용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호두를 5알씩 드십니다. 견과류는 큰 통에 사서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오래 두고 먹으려고 말이죠. 6개월이 지났을 때 정기 검진을 받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견과류를 드신다며 왜 수치가 나빠졌을까요? 정 씨는 집에 돌아와 호두를 확인합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고소한 향이 아니라 퀴퀴한 냄새가 납니다. 먹어보니 쓴맛이 돕니다. 이미 산패된 겁니다. 냉장고에서 매일 먹던 호두가 독이 되어 있었습니다. 견과류 산패는 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입니다. 하지만 맛과 냄새로 알 수 있습니다. 쓴맛이 나거나 퀴퀴한 냄새가 나면 절대 먹지 마세요. 그럼 견과류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3가지 원칙을 지키세요. 첫째,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합니다. 냉장고가 아닌 실온 보관이 원칙입니다. 둘째, 1달 분량씩 사옵니다. 아무리 잘 보관해도 시간이 지나면 산패됩니다. 셋째, 껍질째 보관하는 게 더 좋습니다. 껍질이 공기 접촉을 막아줍니다. 견과류를 냉장고에 넣으면 오래 간다는 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온도 변화가 오히려 산패를 촉진합니다. 견과류는 실온의 밀폐 용기가 가장 안전합니다. 6번째 음식은 한약재입니다. 대추, 인삼, 환기, 당귀 집에 보관하고 계시죠? 건강을 위해 비싼 돈 주고 사신 겁니다. 그런데 냉장고에 넣는 순간 그 돈이 다 날아갑니다. 한약재는 건조된 식물입니다. 말린 상태로 유효 성분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건조 상태를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냉장고는 습도가 높습니다. 야채와 과일을 신선하게 보관하려고 일부러 습도를 높여놓습니다. 이 습기가 한약재에는 치명적입니다. 마른 한약재가 습기를 빨아들입니다. 유효 성분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대추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대추의 핵심 성분은 사포닌입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를 풀어줍니다. 하지만 습기를 먹으면 이 성분이 빠르게 파괴됩니다. 약효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인삼은 더 심각합니다. 인삼에 진세노사이드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름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 성분이 인삼을 귀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냉장고 습기에 노출되면 이틀 만에 절반이 사라집니다. 63세 이영숙 씨는 매일 아침 대추차를 끓여 드십니다. 몸이 허약해서 한의원에서 대추 한 봉지를 샀습니다. 비싼 약재니까 냉장고에 넣어두십니다. 한 달쯤 지나서 대추를 꺼내봅니다. 표면이 끈적끈적합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시큼한 냄새가 납니다. 자세히 보니 하얀 곰팡이까지 피어 있습니다. 이 씨는 당황합니다. 냉장고에 넣었는데 왜 곰팡이가 필까요? 바로 습기 때문입니다. 냉장고 안 습기가 대추 표면에 맺습니다. 곰팡이가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곰팡이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이 퍼져 있습니다. 겉에 조금 보여도 속까지 귤사가 뻗어 있습니다. 이런 한약재를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간에 무리를 줍니다. 알레르기 반응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한약재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옛날 사람들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첫째,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합니다. 습기가 없는 곳이 핵심입니다. 둘째, 용기 안에 제습제를 함께 넣습니다. 긴 봉지에 들어있는 작은 제습제 버리지 마세요. 한약재 보관에 꼭 필요합니다. 셋째, 햇빛이 들지 않는 어두운 곳에 둡니다. 빛도 유효 성분을 파괴합니다. 한약재가 눅눅해졌다면 먹지 마세요. 약효도 없고 오히려 해롭습니다. 비싼 돈 주고 산 한약재, 냉장고가 망치게 두지 마세요. 7번째 음식은 올리브오일입니다. 요즘 거의 모든 집에 있습니다. 샐러드에도 뿌리고 요리에도 사용합니다. 건강한 기름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냉장고에 보관하면 이 건강한 기름이 독으로 바뀝니다. 올리브오일을 냉장고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뿌옇게 굳어버립니다. 하얀 알갱이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이게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올리브오일의 핵심은 폴리페놀입니다. 항산화 성분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하지만 냉장고에서 응고와 해동을 반복하면 이 성분이 파괴됩니다. 올리브오일을 꺼내서 실온에 두면 다시 액체로 돌아옵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성분은 변질된 상태입니다. 응고됐다 녹았다를 반복할 때마다 폴리페놀이 줄어듭니다. 3번만 반복해도 폴리페놀이 절반으로 줍니다. 건강을 위해 비싼 올리브오일을 샀는데 효능은 다 사라진 겁니다. 55세 김현주 씨는 혈관 건강을 위해 올리브오일을 사용합니다. 매일 샐러드에 뿌려서 드십니다. 올리브오일은 큰 병으로 사서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오래 두고 쓰려고 말이죠. 반년쯤 지났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올리브오일 특유의 풀향기가 사라졌습니다. 맛도 밍밍합니다. 병 바닥을 보니 뿌연 침전물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응고와 해동을 수십 번 반복한 겁니다. 건강에 좋은 성분은 이미 다 파괴됐습니다. 올리브오일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냉장고 냄새를 쉽게 흡수합니다. 김치 냄새, 생선 냄새가 올리브오일에 배입니다. 음식 맛을 망치는 건 물론이고 품질도 떨어집니다. 올리브오일이 굳는 온도는 4도 정도입니다. 냉장고 온도가 딱 이 정도입니다. 계속 굳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산패도 빨라집니다. 산패된 올리브오일은 간에 부담을 줍니다. 그럼 올리브오일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합니다. 싱크대 아래 찬장이 최적입니다. 둘째, 병 뚜껑을 꼭 닫아서 공기 접촉을 막습니다. 산소에 노출되면 빨리 산패됩니다. 셋째, 개봉 후 2달 이내에 다 사용합니다. 작은 병으로 자주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올리브오일 색깔이 탁해지거나 냄새가 이상하면 버리세요. 이미 산패된 겁니다. 올리브오일은 액체 상태로 보관해야 효능을 지킵니다. 냉장고는 올리브오일의 무덤입니다. 지금까지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 7가지 음식을 알아왔습니다. 참기름, 고구마, 생강, 단호박,
견과류, 한약재, 올리브 오일입니다. 이 음식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냉장고의 낮은 온도와 높은 습도가 독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세요. 냉장고를 열고 이 7가지 음식을 꺼내세요. 참기름과 올리브 오일은 싱크대 아래 찬장으로 옮깁니다. 고구마와 생강은 신문지에 싸서 통풍 좋은 곳에 둡니다. 단호박은 서늘한 베란다 그늘에 보관합니다. 견과류는 밀폐용기에 담아 실온 보관합니다. 한약재는 제습제와 함께 밀폐용기에 넣어 어두운 곳에 둡니다. 이렇게만 해도 병원비가 절반으로 줍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음식이 독이 되어선 안 됩니다. 냉장고는 만능이 아닙니다. 무조건 냉장고에 넣는다고 음식이 오래가는 게 아닙니다. 각 음식의 특성을 알고 맞춰서 보관해야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주반분들과 꼭 나누세요. 특히 부모님께 이 영상을 보여드리세요.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올바른 보관법 하나가 10년 건강을 지킵니다. 여러분의 냉장고가 건강 창고가 되길 바랍니다.